파리의 거리를 산책하며 파리지앵처럼 하루를 보내고 싶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선문 앞의 쭉쭉 뻗은 도로에 갈 때마다 감동을 받는 미슐랭입니다. 제 왼쪽에는 빨간 바지를 입고 샹젤리제 거리를 거니는 것을 좋아하시는 오 샹젤리제 보이 라스트라다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라스트라다입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콩코드 광장에 가득한 프랑스 혁명의 기운을 사랑하는 한도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도사 한병철입니다. 한도사님은 왜 그렇게 프랑스 혁명을 좋아하세요? 프랑스 혁명을 좋아한다기보다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의 피를 끓게 하잖아요. 피 끓으세요, 라스트라다님? 좀 끓었었는데 이제는 많이 식었습니다. 우린 식을 나이가 됐죠. 네. 라스트라다님은 그 파리에서 어느 지역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오페라 근처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오페라에서 이제 그 루브르 사이에 거기가 보면 이제 코메디 프랑세즈라고 하는 그 희극 극장이 있거든요. 거기 앞에 제 또 단골 카페도 있습니다. 개선문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한도사님이 개선문 좋아하시는 거죠, 술 때문에. 아니, 개선문 라비크, 네, 라비크 때문에. 개선문 좀 설명해 주시죠. 개선문요? 네. 개선문은 나폴레옹이 만든 거죠. 네. 1806년에 나폴레옹이 만들어서 그 해가 죽은 다음에 완공된 세계 최대의 개선문이에요. 다른 나라에 있는 개선문에 영향들을 많이 미쳤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하나 있죠, 독립문. 이렇게 생긴 문이 그 이후에 전 세계 곳곳에 세워졌어요. 예, 평양에도 있습니다. 평양 개선문.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은. 네. 그거 만약에 가보셨으면 이상한 거고요. 여기 있으면 안 높이는 되죠. 네. 프랑스 역사의 영광의 상징이라 해서 50m예요. 그리고 개선문 바로 안에는 그 불 펴진 데 있죠. 그렇죠. 꺼지지 않는 불. 네, 꺼지지 않는 불. 무명용사의 무덤이 있는데 4계절 동안 이 불이 꺼지지 않고요. 그리고 항상 꽃이 그 앞에 쫙 놓여 있어요. 그래서 샹젤리제 거리 서쪽 샤를드골 광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1805년에 아우스터리츠 전투에 승리한 기념으로 1806년에 나폴레옹의 명령으로 건설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나폴레옹은 이게 완공되기 전에 사망했다고. 죽었죠. 예. 그렇죠. 그리고 더 아이러니가 죽고 난 관은 개선문으로 들어간 걸로 제가 알거든요. 아이고 슬프다. 네. 원래 이거는 로마의 개선문의 모범을 이제 따온 카피 뜬 거고요. 신고전주의의 대표작이라고도 합니다. 그 개선문이 사실은 우리가 파리에도 이 개선문 말고도 몇 개의 개선문이 더 있습니다. 개선문은 말 그대로 개선을 할 때 통과하는 문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 개선문이 이제 제일 크고 이제 제일 파리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 개선문은 이제 우리 프랑스 기사들한테 흔히 뭐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탔다, 개선문을 가자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선문 그러면 못 가죠. 모르죠. 네, 트라이엄프 어쩌가 못 알아들어요.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이제 에뚜알 하면 되거든요. 에뚜알이 뭐냐면 이제 불어로 이 별이란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개선문을 둘러싼 그 광장의 모양이 별처럼 생겼다고 해서. 근데 이 개선문 보면은 참 멋져요. 보면은 이렇게 벽면에 있는 부조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파리 개선문 주위로 거기는 로타리잖아요. 그쵸. 신호등이 없어서. 근데 참 제가 항상 그 길을 다닐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차들 되게 빨리 달려요. 빨리 달리고 휙휙 소리 나요. 달리고.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로타리가 많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로타리가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운전을 하다가 오랜만에 지방에 운전을 하러 갔는데, 예전에 울산에 갔을 때 예전에는 서면에도 로타리가 있었거든요. 서면 로타리. 예. 미수일령님 나이 나오네요. 부산 나이. 근데 그게 이제 교차로가 신호등으로 바뀌면서 없어졌다가 울산에 가면 아직도 공업탑이라는 로타리가 있어서 오랜만에 로타리를 갔더니 운전을 해서 처음 가보니까 진입하고 나오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항상. 눈치껏. 거기 로타리 운전도 보면은 원칙이 있거든요. 항상. 어떤 차가 먼저 나가고 하는 거. 네. 그 로타리라고 하는 게 어느 도시나 다 있잖아요. 네. 근데 로타리의 목적은 원래 군사용이에요. 그렇죠. 적 전차나 차량이 돌진해 오다가 로타리는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회전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전차포 사수나 네. 사격수, 저격수들을 다 배치하죠. 네. 그래서 항상 도시 외곽에는 들어가는데 자그마한 로타리들을 둡니다. 특히 요새 중동 같은 경우, 중동의 도시들도 가면 도시를 만들 때 입구에 로타리를 꼭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차가 회전하는 방향에 맞춰서 이제 방호벽을 꼭 건설하죠. 이게 말이 되네요. 왜냐면은 이제 오스만 남작이 나폴레옹 3세의 명령에 의해서 파리가 원래는 중세 도시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보듯이 이제 신도시, 그러니까 150년 전에 신도시로 깨끗하게 딱 정비를 하면서 그때 개선문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광장을 만들고 방사형 도시를 만들었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파리 그때 꼬문 때 보면은
시민들이 굉장히 골목에서 바리케이트를 많이 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방구 만들고 했더니 바리케이트 못 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설이 있거든요. 서울도 그래요. 네. 서울도 대표적인 로타리가 해화동 로타리 아닙니까? 그쵸. 지금 로타리를 없앴죠. 폐지했어요. 해화동 로타리는 전형적인 군사진지예요. 그래서 수유리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바로 보는 자리에 우리은행 건물이 있는데 군사용 건물이기 때문에 증축도 못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있죠. 오, 재밌네요. 네. 그래서 파리는 이 개선문을 중심으로 방사 동심 원형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좀 말이 어려운데 가서 보면 바로 느낌이 딱 옵니다, 진짜. 항공사진 보면 바로 나오죠. 그렇죠. 약간 그 우산의 우산의 우산살. 살처럼 그 개선문이 가운데 있고 도로가 이제 쫙쫙 뻗어 있어요. 그렇죠. 그 주위로 몇 개 갑자기 이제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8개, 12개? 예, 12개가 12개 되게 도로가 많습니다. 쫙 뻗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개선문에서 이제 뻗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도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개선문에서 이제 그 남쪽으로 그 루브르 가는 쪽으로 이렇게 쭉 뻗은 그 대로가 그 굉장히 유명한 대로잖아요. 오, 샹젤리제. 예. 그래서 그 샹젤리제 그 대로가 이제 쭉 이어져 있죠. 그 샹젤리제는 이제 그 엘리제라는 말이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엘리제라는 게 천국이란 뜻이에요. 천국. 그래서 이제 샹이 붙으면은 샹이 이제 우리 한도사님이 아까 그 방송 전에 그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게 챔피언 할 때도 보면은 그 CHAMP가 붙잖아요. 그래서 이제 챔피언 하면은 이게 승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 탑 오브 더 탑. 그러니까 갑 오브 더 갑,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라는 뜻이 되거든요. 원래 챔피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사를 말하는 거죠. 중세에서. 그렇죠. 대전사. 내가 좀 죄가 있는데 나의 죄를 벗겨주는 대신 싸워주는 전사. 그 옛날에 영화 있었잖아요. 그 뭐죠?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 나오던. 네. 거기 보면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장갑을 던지면서 챔피언을 요청한다고 딱 나와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사 아이반호가 내가 너의 챔피언이 되어주겠다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챔피언은 원래는 대전사였는데 이제 승자로 바뀌었죠, 이름이. 네. 근데 이제 이 샹젤리제 그 대로가 이제 그 개선문부터 이제 콩코드 광장까지 길이가 한 4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네, 굉장히 길고 그래서 그 길의 이제 이름이 샴엘리제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샹젤리제. 근데 우리 귀에는 이게 그 샹송 그 구절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오 샹젤리제. 근데 그 CM송. 오가 네. 오 마이 갓 할 때 그 감탄사가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그 오가 보면은 그 오솔레미오의 오도 감탄사가 아니에요. 감탄사가 아니에요? 오도 이제 나폴리 사투리예요. 오솔레미오. 아하. 그래서 여기도 오 샹젤리제 할 때도 보면은 그 오가 영어로 에티더 그러니까 그 장소의 그 장소란 그 장소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 샹젤리제 할 때는 그러니까 감탄하는 샹젤리제가 아니라 샹젤리제에서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정관사 역할을 그렇죠, 한다. 그렇죠. 그런 게 네. OHO가 네. 아니라는 뜻이죠. 네. 근데 샹젤리제 이제 저는 그 보면은 이제 그 양쪽으로 이제 그 명품 거리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사실 근데 샹젤리제에는 비싼 명품은 없어요. 그 우리가 이제 아는 좀 유명한 그 가격이 한 최소 한 100만 원 정도 1,000유로를 넘는 명품들은 샹젤리제 그 뒤쪽의 골목에 그 골목 이름을 까먹었는데 네. 그쪽에 또 많이 모여 있거든요. 샹젤리제는 좀 비교적 영화관이 많이 있죠. 영화관 양쪽에 자동차 영화관이 있고 매장도 많이 있잖아요. 자동차 매장.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샹젤리제를 쭉 가면은 그 겨울에 가면 참 샹젤리제가 좋은 게 저 저번에 작년에 겨울에 여기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마켓. 네, 프랑스 친구랑 그 네. 스페인 까미노 데 산티아고에서 같이 걸었던 친구인데 네. 그 친구가 딱 제가 그 파리에 있는 거 아니까 그 네. 크리스마스 때 심심하겠구나 그래서 네. 산책하자 그래서 샹젤리제 거리를 뱅쇼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했었어요. 네. 그 크리스마스가 이제 그 우리가 개신교는 저는 교회를 좀 다녔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아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되면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그 성탄 미사, 성탄송을 하잖아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중에서 이제 캐롤이기도 하고 찬송가이기도 한 노래 중에 하나가 뒤에 노엘 끝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노엘이 그때만 해도 뭔지 몰랐어요. 뉴 아니에요? 노엘 크리스마스가 불어로 노엘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그걸 나중에 프랑스 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엘에서 그래서 이게 뭘까 했더니 노엘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불어로 크리스마스가 노엘이더라고요. 완전히 뭔가 어근이 다르네요. 그렇죠. 독일어로는 바이흐나흐트거든요. 바이흐나흐트. 원래 크리스마스 마켓 유명한 데가 몇 군데 있죠. 여기 유명하고 하나는 쾰른 크리스마스 마켓이 또 유명해요. 독일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만약 그때 맞춰 가시면 그쪽에 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샹젤리제 대로를 쭉 따라 내려가면은 콩코드 광장이 나오죠. 프랑스 대혁명에서 아주 또 그 굉장히 그 역사적인 장소였던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기요틴으로 이제 좀 이렇게 한도사님 좋아하시겠다 여기. 아니요, 기요틴을 좋아한다니 말도 안 되는. 굉장히 평화주의자 아닙니까? 네. 네. 마리 앙투아네트랑 루이 16세도 여기서 목이 잘려서 처형됐죠. 네. 콩코드가 사실 화합 일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래서 그 비행기가 있었잖아요. 콩코드 비행기. 예, 지금은 소음 때문에 이제 없어졌죠. 그리고 한번 사고가 났었어요. 한번 마지막에 그때 그게 벌써 한 10년 전인가 한번 날아가다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콩코드기를 운행을 중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콩코드가 영국과 프랑스의 합작이었잖아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화합을 뜻하는 뜻에서 이제 이름을 콩코드로 지었죠. 그럼 이 광장에서는 뭔가 어두운 역사 뭐 이런 거 피비린내 나는 이런 걸 넘어서 평화와 화합으로 가자 뭐 그런 뜻이 담겨 있나 봐요. 그런데 실제로는 피비린내가 진동했던 광장이죠.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그 유명한 기요틴이 여기서 수많은 사람의 목을 쳤는데 그 기요틴 실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박물관에서 본 같은데. 저도 박물관에서 봤는데 거기 보면 칼날이 굉장히 무겁고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만들어진 거는 정말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기요틴 목이 박사가 한꺼번에 잘려야 이게 고통을 안 겪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동물은 똑같지만 모든 동물은 신경 반응 속도보다 칼날이 지나가는 속도가 빠르면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우리가 침 놓잖아요. 침을 놓을 때도 침이 아플 때는 살살 나서 그래요. 천천히 놓으면 아파요. 하지만 우리 신경의 촉각 신경이 침이 피부를 뚫는 거를 감지하기 전에 침이 통과해버리면 아픈 걸 못 느껴요. 그래서 침이 안 아프게 놓으신 분은 굉장히 빨리 놓는 거예요. 그렇죠. 순식간에 팍팍팍 놓으면은 안 아파요. 마찬가지로 칼도 마찬가지인데 칼이라고 하는 게 사람 피부를 짤 때 빨리 지나가면 아픈 걸 못 느낍니다. 그렇겠네요. 네. 우리 신경 반응 속도가 뭐 엄청난 빛의 속도가 아니거든요. 그쵸. 이게 사실은 뭐 몇 분의 1초 정도의 속도를 갖고 있어요. 되게 느린 거예요. 가끔씩 깜짝 놀랄 때 신경이 여기서 여기까지 신호를 보내는구나 짜릿하는 느껴져요. 느낌. 0.1초 이렇게 걸리는 사람이 목 도니까 마찬가지인데 저는 목이 잘려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기요틴이 말이에요. 사람이 휘두르는 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기요틴을 보면 한쪽이 비스듬하게 돼 있죠. 그렇죠. 평평하면은 이게 할 때 압력을 받는데 베고 지나가라고 사선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부터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느려질 수도 있고 많이 하면은 무디어질 수도 있고 칼날이. 하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속도가 뭐 사람과 비교가 할수록 빠르기 때문에 아마 공포심은 느꼈을지 몰라도 실제로 목이 잘리는 고통은 못 느꼈으리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기요틴 박사가 만들어서 기요틴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근데 결국 아이러니가 그 박사도 맞아요. 기요틴에서 목이 잘려서 그 말이 있는데 실제로는 또 아니란 말도 있어요. 기요틴은 기요틴에서 죽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제명해 죽었다라는 말도 있어서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 프랑스에 카드라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그 유명한 그 베르사유 유공에서 이제 쫓겨나온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프랑스 이제 혁명 때 네네네.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어라. 케이크를 고기가 먹어라. 아니라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달라고 과자라는 해요. 썰도 있고. 그것도 그랬다 카드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안 그랬다면서요. 그게 케이크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단어가 우린 케이크로 번역을 한 것이지 일본에서 번역한 거예요. 케이크 아니고 브리오슈 아니었어요? 갑자기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빵이 아니고 아니면 다른 대체제를 말한 건 제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케이크는 아니었대요.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또 그렇게 사치와 막 방탕 이게 아니라 사실은 소박하고 그렇죠. 뭐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 100년만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마리 앙뚜아네트는 훌륭한 여왕으로 기억됐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니면 지금 같은 뭐 패션 디자이너도 하고 뭐 한식 세계화 사업 이런 거보다 훨씬 멋있는 사업을. 근데 콩코드 광장 딱 보면은 거기 가운데 분수가 굉장히 멋져요. 굉장히 그 분수가 멋지고 그다음에 그게 있잖아요. 콩코드 광장에 가면 유럽에 오벨리스크. 제가 유럽에서 본 오벨리스크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몇 군데 있죠. 이태리에도 맞아요. 많이 있고. 이태리 항아
왜 많이 있었던 것 같지 나는. 저기 그 바티칸에 가운데도 네, 있고. 바티칸 가운데 네. 하나 있죠. 또 하나가 있어요. 저기 런던에 있지 않아요? 런던에 있나? 여기저기 있어요. 하여튼 제가 유럽에. 하여튼 제가 본 게 한 5개 정도 되는데 그거 다 네네. 이집트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쵸. 네. 또 오벨리스크라는 말 단어 자체는 이게 날카로운 쇠꼬챙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저기 이제 요즘 양꼬치 구울 때 이렇게 꽂는 그런 꼬챙이? 꼬챙이라는 뜻인데 뾰족한데 이거를 이제 프랑스는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져온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보면은 좀 그 말도 맞아요. 네. 영국은 절대 자기들이 훔쳐왔던 이야기 절대 안 해요. 자기들은 반드시 영국은 또 그것도 사실인 게 항상 돈을 줘요. 아하. 꼭 돈을 주고 사왔다. 나중에 그 후환을 안 남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 나폴레옹 전쟁 때 이제 나폴레옹 때 이거 가져왔는데 제가 그때 기록을 읽어보면은 이게 너무 크니까 그 당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막 배가 기술이 좋잖아요, 배가.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배에 실으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무게가 무거우니까 이거를 그때 두둥강이를 내고 와서 다시 붙였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이제 오벨리스크 위에 보면 이렇게 금이 있잖아요. 그 금박으로 된 금박으로 된 거. 그거는 이제 프랑스에서 나중에 다시 와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들은 맨 위에 있는 그 피라미드 모양의 작은 돌, 네. 까만 돌이 원래 그게 운석이었다고 하는데 오. 근데 지금은 운석도 구하기도 어렵고 뭐 이제 그렇죠. 다 네.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돼버렸죠. 이번에 그 중국 그 운남에 운석 떨어진 거 거기 가서 좀 구해오면 될 것 같은데요. 운석이 금보다 비쌉니다. 만약 운석 조각 주스면요 같은 네. 무게 금보다 비싸니까 그래서 반드시 한국에서도 갖고 운석 가세요. 주우러 다니는 전문가들이 네, 있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것만 주우러 다닌대요. 우리 언제 한번 여행 상상에 한번 모셔서 운석 줍기 투어를 한번 해봐야 될 것 좋은 같습니다. 생각이에요. 예, 노후 대책 삼아. 네. 옛날에는 운석 가지고 굉장히 그 귀중한 걸 많이 만들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뭘 만들었겠어요? 칼을 만들었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운석으로 만든 칼을 운철검이라고 그래요. 동양에서도 오, 유명합니다. 네. 왜 운석 안에는 지구상에 없던 금속들이 있어서 아하. 그걸 정제해서 재련해서 칼을 만들면 녹이 잘 슬지 않는 칼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뭔가 신비한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신비한 힘이 있죠. 화성에서 네. 날라온 칼이다 막 이러면서. 하늘에서 보내온 칼이니까. 네, 그렇죠. 우주의 전사. 쉬라. 시라. 아니면 그게 크립토에서 슈퍼맨에 딱 되면 슈퍼맨이 이렇게 사지가 마비되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파리에 가면 반드시 가보는 개선문 샹젤리제 거리, 그다음에 콩코드 이제 광장 여기 얘기를 쭉 했고. 이어졌는데 그래서 예. 콩코드에 요즘은 그 런던에 보면 그게 생겼잖아요. 런던 아이라고 한 그게 대관람차. 대관람차 이렇게 회전하면서 보는 그게 이제 밀레니엄 기념으로 생겨서 한 벌써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히트를 치니까 파리에도 대관람차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어디 있냐면은 콩코드 광장에 있거든요. 이것도 처음에 또 들어올 때 말이 많았습니다. 또 네. 프랑스는 저는 뭐 지금도 런던 아니다. 런던 아이. 좀 저기 뭐예요.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는 되게 네.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혹시 이번에 런던 가서 타셨어요? 안 타죠. 네. 멀리서 보기만 했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한 잔의 맥주를 그치. 더. 바로 예. 그렇죠. 그 빅벤에서 보면 바로 앞에 보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언밸런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그걸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개선문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샹젤리제를 따라서 내려오면은 콩코드인데 또 여기서 이 반대쪽에 보면은 또 다른 큰 현대식 개선문이 하나 보이거든요. 진짜 크죠. 진짜 그죠. 예. 거기가 라데팡스죠. 네. 그래서 자유여행 가신 그 패키지에서도 가나요? 전에 제가 한번 파리에서 시간이 남았을 때 한번 라데팡스 한 2번 간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왜냐면 라데팡스 따로 입장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개선문 한 보고 한 2번 정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원래 단체 패키지는 어디 가는다고 쓰지만 입장료 안 내는 데가 많죠. 그렇죠. 저 네. 서울에 중국인들이 오면은 다 저기 북촌 뭐 이런 데 가는데 입장료가 없어서. 그렇죠. 입장료가 없어서. 네네. 네. 저는 라데팡스 하면은 제가 그 부산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슐랭님도 부산 출신이지만 80년대에 부산 동네에 보면 그 온천극장이라고 하는 그 좀 나름 그 개봉건 아니고 네. 이본 동시상영은 맞아요.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런 극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시네마 때 거였어요. 일종의.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혼자 거기서 굉장히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막 인디아나 존스도 나 거기서 거기 보고. 불량 소년들만 간 줄 알았는데. 저는 영화만 보고, 그러니까 성인 영화는 안 보고, 네. 그러니까 그 청소년 영화만 보러 근데 우리 왔는데. 어렸을 때는 학칙에 네. 고등학생까지도 극장 갈 수 없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요, 맞아요. 학칙에 나와 학생 있었어요. 맞았네. 원래 못 갔어요. 학생은 보호자가 없으면 네. 극장을 가면 안 되고 네. 더 웃긴 거는 빵집도 가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학교에서 단체 관람할 때만 원래 극장을 갈 수가 있었죠. 네. 근데 우리 맨날 그 단체 관람하면 맨날 보는 게 똑같잖아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배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쉽게 콰이강의 다리. 카이강의 다리. 이거 다 봤으면 아재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온천극장 그 바로 앞에 이제 제가 영화를 보고 이제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서 있으면 그 바로 앞에 입간판이 하나 서 있었는데 그 입간판이 라데팡스였어요. 네.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뭐예요, 업종이? 그 당시에는 이제 성인들이 가는 약간 그 캬바레 나이트클럽 같은 데였습니다. 나이트에서 신고전주의 웅장한 건축을. 부산은 역시 국제도시였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뭐 프랑스 불어인지 뭐 네. 지명인지 그것도 몰랐죠. 아니 근데 이 라데팡스가 그 뭐 덴마크의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네. 건축 미학적으로 또 시공 기술적으로 뭐 혁신을 이룬 엄청난 그렇죠. 건축물이라고 하잖아요. 가보면은 예. 엄청 크고 또 거기에 보면은 그 딱 개선문하고 파리 개선문하고 일직선으로 딱 돼서 그게 딱 이렇게 통과할 수가 있게 딱 돼 있어요. 보이게 네. 돼 있죠. 사실 그 이제 항상 우리가 숲에 들어가면 숲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라데팡스 개선문을 가장 멋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앞에 말했던 그 에뚜알 그 개선문에 꼭대기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 개선문에 올라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의 통로로 들어가서 물론 돈은 내야 돼요. 돈 내야 입장료. 되죠. 예. 그래서 올라가서 거기서 보면은 정말 그 라데팡스 개선문이 정말 멋지게 보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어릴 때 저는 그 라데팡스 온천극장 앞에 성인 캬바레 라데팡스에서 그 라데팡스 이름이 귀에 박혀 있다가 뭐 어릴 때 뭐 세느강 뭐 다 그랬잖아요. 몽마르트. 그러다가 파리 가서 처음에 와 여기가 라데팡스구나. 이게 오리지널이었구나. 처음을 알았을 때 그 감동. 그게 여행이 주는 감동인 것 근데 같아요. 라데팡스 네. 처음 봤을 때 네. 거기를 날아서 통과하고 싶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 한도사님이 원래 역시 외계인이시라서 아니 한도사님이 예전에 네, 그 거기 가면 얘기했잖아요. 고향에서 막 신호가 오죠. 이라크. 이라크. 승리의 문. 예전에 한도사님 블로그 보면은 이라크에 보면 이게 이상한 그 아치가 언월도 있는데 두 개를 교차해 놓은 승리의 문이라고 있죠 거기. 근데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거기 가면 이제 한 네. 100m쯤 되는 문이 있는데 네. 그게 이라크에 네. 그 아랍의 언월도 두 개를 커다랗게 만들어서 두 개를 교차해서 놓은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승리 개선문이에요. 근데 그 다 거기 가 있는 미군 애들은 처음 이라크에 오는 사람들 환영실 어떻게 헬기에 태워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 말고 네. 지네끼리 네네. 헬기에 태워가지고 거기를 통과하면서 이제 오호라. 첫 입국 환영식을 해준다고 해요. 오. 그 대표적으로 그 용병회사의 블랙워터 있잖아요. 네. 블랙워터가 소유하고 있는 이제 500MD 헬기가 그건데 자기네 사람들 오면은 태워가지고 너 이번 처음이야? 그럼 태워가지고 공항에서 올 때 쫙 한번 통과해서 이제 그린존으로 가서 착륙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호라. 근데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 다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천문산 같은 데 가운데 구멍을 이제 중국군 전투기가 한번 통과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적도 있고요. 라데팡스는 혹시 거길 통과한 비행기나 헬기가 없나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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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누구나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 누구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그거는 좀 기호에 따라서 특화적인. 네. 특화. 예. 혹시 미슐랭님 비행기 타고 개선문 한번 통과하고 싶으세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거기 비행기 통과가 좀 어렵죠, 좁아서. 네. 근데 라데팡스는 넓어서 가능해요. 네. 그 라데팡스 구멍이 네. 노틀담 대성당 종탑만 하다고 하니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여기 가는 걸 강추하시네요. 한번 가볼 만하죠. 근데 이제 라데팡스 하니까 굉장히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디펜스하고 디펜스죠. 관련. 맞아요. 네. 디펜스예요. 디펜스. 그래서 여기 이제 왜 디펜스냐면은 나폴레옹 3세가 여기에 이제 원래 그 예전에 그 프랑스 대혁명 시절에 여기에 이제 그 시민군들이 여기서 원래 나폴레옹 3세가 있던 동상을 치우고 파리를 지켰던 시민군이다 해서 이제 시민군의 동상을 세웠다 해서 라 데팡스 데 파리스에서 파리를 지켰다 해서 여기를 그 이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라데팡스. 근데 가보면은 이제 파리가 우리가 보면은 그 실내에서 보는 그 박물관이나 앞에 우리가 다뤘던 미술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보면 정말 야외 현대 건축 박물관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정말 입장료도 내지 않고. 그래서 건축에 특히 관심이 건축이라든지 도시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데팡스까지 보고 나면 한도사님은 그 다음으로 추천하는 곳이 마들렌 성당이신가 봐요. 마들렌 성당. 그러니까 그 막달레나를 기리는 성당이죠. 막달레나 프랑스어가 마들렌이죠, 아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콩코드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마들렌 성당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그때 언젠가 한번 지나가다가 소년들 작은 소년들 합창단 뭐 하는 걸 굉장히 본 적이 있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게 그 파리 소년 십자가인가? 굉장히 그 파리 유명한 나무 십자가. 파리 나무 십자가. 제가 본 건 파리 네. 나무 십자가는 아니고 그냥 네. 그 성당의 소년 성가대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자기네 발표해야 한다고 네. 지나가는데 공짜라고. 네.
그래서 들어가서 봤는데 참 잘하고 좋은 기억이 있네요. 근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서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이죠. 근데 그게 이제 다빈치 코드가 사실은 우리 그 파리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아직도 프랑스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좀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메로빙거 왕조의 부르봉 이전에 그 탄생사, 그 한두사님이 좀 그 가톨릭도 전문이니까. 전문은 아니고 제가 네. 조금 아는 얘기는 네. 메로빙거 왕조의 혈통을 쭉 네.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다라는 얘기죠, 결국.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가 있고, 네. 그러니까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회생해가지고 네. 40일 동안 상처 치료를 하고 결국 도망갔다라는 네.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네.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은 예수님의 부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성서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여자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성서에는 좀 그렇게 나왔죠. 근데 그렇죠. 그건 네. 원전에서는 네.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예수의 제자였다는 말도 있어요. 외경에 보면 나그 한마디 문서 같은 외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대 복음서 말고 복음이 많잖아요. 네.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죠. 네. 천주교에서도 네. 인정하지 않아요. 네. 인정하지 않지만 외경으로만 분류돼 있죠. 네. 그래서 성서에는 편집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전설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프랑스 쪽으로 이제 피신을 해서 거기서 이제 후손을 낳았는데, 그래서 성배가 결국 막달라 마리아의 몸이라는 거죠. 그렇죠. 성혈을 네. 품고 있었으니까 성배잖아요. 성혈은 바로 예수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성배가 프랑스로 전해졌고 여기서 이제 자식이 나와서 프랑스 왕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전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빈치 코드도 비슷한 거의 비슷한 결론이었죠. 예. 네. 사실은 다빈치 코드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성배, 그 성배가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피를 받은 그 그 물질적인 잔, 와인 잔처럼 그걸 막 찾아서 추적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게 그런 물질적인 잔이 아니라 혈통이었다. 그렇죠. 혈통으로 네. 그런 결론으로 끝이 났죠. 네. 그 지점에서 깜짝 놀랐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막달라 그래요? 마리아가 네. 액상-프로방스에 매장이 되었다라고 전설도 있고요. 있습니다. 네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프랑스에 저는 안 가봤지만은 그 가톨릭에서 성지 순례를 프랑스로 많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왜 프랑스에 그 가톨릭 성지 순례를 갈까 했는데, 특히 그 프로방스 쪽에 보면은 이제 그 굉장히 그런 그 가톨릭 성지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막달라 마리아께서는 프랑스로 가셨는데 성모 마리아는 에페소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네. 그 터키 에페소에 가면 에페소 유적이 있잖아요. 그 유적이 있는 네. 뒤쪽에 가면 산이 하나 있어요. 네. 대단히 높은 산은 아니고 네. 네. 정상까지 택시가 올라갑니다. 네. 도로가 있어요. 네. 가면 성모 마리아의 집이 있어요. 유적으로 네. 남아 있고 있어요. 저도 가봤어요. 네. 아주 기억이 허름하고 납니다. 작은 네. 집이지만 네. 지금 네. 교회가 되어 있고 네. 거기에 물이 나와요. 수도가 있는데 이제 샘물이라고 하는데 그 물이 이제 뭐 치유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물론 저는 그래서 한 바켓을 먹고 왔습니다만 네.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죠. 네. 그래서 이렇게 쌩쌩하시군요. 네.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터키 편에서. 예. 어쨌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거예요. 성모 마리아는 에페소에서 돌아가시고 마리아는 프랑스에 돌아갔으니까 이 두 사이에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구나. 아니고서야 고부간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예. 시월드가 가기 싫었던 거죠. 에페소가 시월드여서 예. 터키는 동쪽에 있으니까 시월드랑 최대한 멀리 가려고 그러니까 거의 평생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럼 그 서쪽 옛날에. 끝에 예. 있는 프랑스로 갔네요. 옛날에 네. 거기를 아마 도보로 여행하려고 그러면 다음에 반년 걸렸겠죠. 한도사의 성경 투어 따라가기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파리에서 또 가보는 데가 보통 이제 오페라 하우스하고 프랭땅 백화점하고 라파에트 백화점 여기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그 오페라는 이제 파리의 딱 거의 개선문과 또 다른 개선문과 멀지 않으면서도 거의 또 랜드마크 중심이고 이 주위에 뭐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인데 사실 파리 오페라 하우스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나중에 지은 그 바스티유 오페라 하우스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스티유에 있죠.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오페라 하우스가 쉽게 말씀드려서 서울의 세종문화회관, 바스티유가 이제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 전당처럼 새로 지은 게 되다 보니까 헷갈리잖아요. 오페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이 오페라 하우스는 가르니에라는 고 이제 많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오페라 하우스를 지었던 그 건축가 이름이 피에르 가르니에였거든요. 가르니에. 그래서 그 가르니에 이름을 따서 지금 오페라 가르니에라고 하는데 굉장히 아름답죠. 일단 건축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아직도 인기가 있는 그 유명한 그 뮤지컬 있잖아요. 오페라 하면 생각나는 오페라의 유령. 그렇죠. 팬텀 오브 더 오페라. 그 뮤지컬의 배경 무대가 이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거든요. 근데 여기 오페라 하우스는 사실은 좀 비싸요. 여기 그 파리 오페라에서 보는 공연은 좀 비싼데. 제가 여기서 공연 한번 보려고 작년 올해 열심히 날짜를 맞춰봤는데 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표도 미리 예매해야 되고 네. 대신 여기는 내부를 그냥 그 공연 말고 네. 유럽의 유명한 오페라 극장은 그냥 시어터 투어가 있어요. 다 있죠. 네, 오전부터 다 근데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파리 오페라는 대부분 그런 그 티어터 투어는 가이드 투어잖아요. 그쵸? 그래서 딱 시간을 정해서 가이드가 모아서 설명하는 건데 보통 1시간, 2시간. 파리 오페라는 자유예요. 오, 저도 좋다. 이게 역시 프랑스는 네, 자유분방하구나. 그럼 막 사진기 들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오페라 유령 찍고 노래 부르고 그래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가가지고 네. 지하로 내려가는 비밀 통로와 네. 땅 속에 있는 지하 동굴과 강물을 찾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왠지 한두 사람이 해봤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그런 거 없어요. 네. 근데 사람이 찾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근데 그런데 이제 네. 그 오페라 뒤에 무대 장치가 사실 볼만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이드 투어를 해야 된대요. 아하. 왜냐하면 그거는 혼자 들어갔다가 좀 이렇게 망칠 수도 있고 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네. 가이드 투어를 해야 되는데 네. 혹시 미슐랭님 그 오페라 유령 봤어요? 혹시 뮤지컬? 네. 직접 본 건 아니고 뭔가 네. 영화 이런 걸로 본 것 같네요. 아 그래요. 그 오페라 유령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원래 그 이제 가스통 루르라고 하는 소설가가 먼저 쓴 이제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쵸. 오페라 유령. 네. 근데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이 오페라 유령하면 대부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그쵸. 뮤지컬이거든요. 네. 앤드루 로이드 웨버는 이제 영국의 유명한 뮤지컬 작곡가죠. 캣츠. 네. 그다음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뭐 오페라 유령을 작곡했는데 그래서 이제 원작은 좀 약간 내용이 보면은 좀 어두워요. 좀 약간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느낌의 좀 저도 원작은 읽어보진 않았지만 원작을 바탕으로 한 제가 영화를 원작 봤거든요. 소설을 읽어봤는데 읽어봤어요? 말씀하신 네. 대로 음울해요. 좀 우물하죠. 음울해요. 좀 예. 심심하고. 근데 뮤지컬로 뮤지컬이 팔려면 좀 훨씬 각색해야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뮤지컬은 좀 더 좀 그 약간 멜랑콜리한 그쵸. 사랑에 달달하게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뭐 내용은 이제 뭐 내용이 뭐였죠 그게 대략 아유, 내용은 그냥 네이버에서 어쨌든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네. 그 오페라 하우스 주위에 보면 이제 그 유명한 그 파리에 또 두 개의 백화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파에테와 그다음에 브랭땅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라파에트 백화점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건물이 멋있죠. 그렇죠. 네. 왜냐면 이 백화점 두 개 다가 이제 1800년대 말에 우리가 오픈했는데 재밌는 게 우리는 백화점을 영어로 디파트먼트 스토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갤러리. 갤러리. 그렇죠. 왜냐면은 디파트먼트라는 말은 말 그대로 파트가 나눠졌다는 뜻이잖아요. 1층, 2층, 3층, 4층 식품관. 네. 근데 물론 이제 라파에테와 브랭땅 둘 다 층이 나눠져 있지만 원래 유럽에서 처음에 탄생했던 백화점은 갤러리 길게 쭉 늘어서 있는 회랑의 그 회랑 지붕이 덮여 있는 아케이드에 있던 게 그게 이제 백화점의 그 근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특히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에서는 백화점을 갤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갤러리라고 하면은 여기도 미술관인가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갤러리라는 어원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브랭땅하고 라파에트 둘 다 물건을 안 사더라도 맨 꼭대기층에 가면은 진짜 아름다워요. 거기서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건축 양식 중에서 보면은 18세기 말 되면 이제 아르누보와 아르데코라는 게 나오거든요. 유리와 철근이 나오면서 그 이전에는 우리 건축이 나무와 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18세기 말에 유리와 철근이 나오면서 사실 파리 가서 보면은 굉장히 철근이 많아요. 철근으로 이렇게 이쁘게 장식을 하고 가로등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양식을 아르누보 아르데코라고 하는데 위에 올라가 보면은 굉장히 그게 아름답습니다. 건축 양식이. 네. 물건 안 사더라도. 그래서 한번 특히 쇼핑 특집은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쇼핑에 대해서는. 그때 그 얼굴에 바르신 화장품 얘기 꼭 해주세요. 이름도 꼭 알아오세요. 백화점하고 그다음에 몽주 약국하고 뭐 그런 것도 따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파리에서 꼭 가볼 만한 데가 라틴지구 아닐까요? 그렇죠. 파리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서울도 보면 신촌, 뭐 홍대 또 뭐 이태원 요즘에 강남 스타일 보러 강남도 많이 그렇죠. 가죠. 이렇게 이제 지역 파리 안에서도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지역별로 약간 또 우리 한두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태원 맥주는 무조건 이태원 맥덕들의 성지. 경리단 해방촌 네. 이렇듯이 파리도 이렇게 좀 작은 그 개성 있는 구역들이 있죠.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라틴 지구와 마레 지구라고 요새 뜨고 있는 하셨겠죠. 마레 지구. 마레 지구. 네. 힙한 분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도 네. 전통은 참 라틴 지구로 많이 가시죠. 뭐 소르본느 대학도 있고 빵떼움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그 서점 이름 뭐죠? 한도사님 그거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예, 네. 그것도 라틴 영화에도 있고. 나오죠. 네. 네. 팡테옹은 제가 참 감동을 받아서 좋아하는데요. 네. 네. 그 우리가 뭐 퀴리 부인이나 프랑스 네. 역사에서 중요했던 문인들이나 예술가나 뭐 그런 모든 사람들이 무덤이 이 팡테옹이라는 그렇죠. 국가적 신전이라고 해도 될까요? 신전이죠. 그렇죠. 판테온 네. 자체가 만신전입니다. 그 지하에 신전. 무덤에 네. 다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퀴리 부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미슐랭님이 옛날에 이제 화가를 가게 네. 된 결정적인 네. 예, 그때 그런 거 읽지 말고 좀 다른 거 읽을 걸. 왜요? 괜히 위인전만 읽어가지고 네. 인생이 좀 많이 망가졌어요. 아니, 아무튼 그래서 훌륭한 퀴리 위인이 부인 됐습니다. 네. 아니요. 퀴리 부인 무덤 앞에 가서 이제는 잘 가세요 하고 왔어요. 저. 아니 언제 그랬어요? 한 2년 전인가? 아 그러니까 놓아드린 거예요 이제. 네. 마음속에 이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이 세뇌의 기운을 풀었죠. 저는 퀴리 부인이 방사능 중독으로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서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너무 비참한 가슴이 인생이에요. 아팠어요. 네. 그 라듐 덩어리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진짜 무식했죠.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퀴리 부인 생가는 가봤어요. 거기가 원래 퀴리 부인이 폴란드 사람이잖아요. 폴란드 사람이죠. 네. 갑자기 미슐랭님이 판테온에서 퀴리 부인을 보내드렸다니까 갑자기 김광진의 노래 편지가 생각이 나네요. 뭐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그럼 네. 갈아타신 거예요 인류학으로. 이제 인류학자가 그렇죠. 된 거죠. 네. 네. 그 존경하는 그 제인 구달 아니면은 그 좀 마가렛 미드랑 네. 뭐 다음에 루스 베네딕트랑 이런 거 얘기를 한번 특집으로 퀴리 부인께서 퀴리 좀 부인은 섭섭해하시고 섭섭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주 네.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방사능은 정말 사람들이 네. 예전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쵸. 그 위험성을 몰랐대요. 네, 심지어는 그렇죠. 미국도 예전에 그 핵폭탄 실험 처음 할 때 네. 군 수뇌부와 관계자들이 네. 보안 환경도 없이 멀리서 그걸 보면서 즐거워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네. 다 피폭된 거죠, 뭐. 그렇죠. 아유. 그러면 이렇게 보고 나면 이제 딱 한 군데는 꼭 반드시 가야 될 것 같아요. 생제르맹 데프레. 저 여기 너무 네. 좋아해요. 어떤 게 좋았어요? 생제르맹 데프레가 거기 어디에 있죠? 위치가 정확하게 대략 노트담 기준으로 그 노트담 바로 뒤쪽 아니었나요? 거기가? 예. 어쨌든 그렇다 치고. 네네. 그 동네는 일단 산책하면 너무너무 좋고 네. 그 맛집 보물 창고라고 해요. 맛집도 그래요? 많이 있고. 네. 예. 그 릭상부르 정원이라고 이 동네에 있는데 네.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릭상부르 정원을 맨날 산책하는 씬이 나오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릴 때 레미제라블을 또 수없이 많이 보면서 언젠가 릭상부르 공원에 가볼 거야. 아니, 예, 정원에 가볼 거야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룩상부르가 룩셈부르크죠. 그렇죠. 영어로 쓰면 룩셈부르크죠. 네, 네. 예. 그리고 이 동네에 또 예술가들이 많이 가던 카페가 있잖아요. 카페 드 플로르하고 네. 레데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동네 가면 꼭 거기 가서 커피를 마셔요. 뭔가 사르트르와 까미와 피카소의 기운이 저한테 와서 좋은 글을 쓰게 해줄 것 같은 착각이 막 네. 생기거든요. 커피 값은 좀 비싸죠. 플로러랑 네. 마고를 양쪽을 같이 다녔다면서요. 좀 그냥 가면 둘 다 찍어줘. 원래 마고가 보수주의자들이 많이 왔다고 그래요? 해요. 샤르트르는 보부아르가 거기서 계속 책을 썼고 네. 심지어 샤르트르 구토를 마고에서 썼다고 해요. 근데 약간 진보 성향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거 순 꼰대들만 모여갖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이 사람들하고 놀기 싫어. 우리는 새로운 데서 놀 거야. 그리고 앞에 있던 플로르로 자리를 옮겼어요. 네, 네. 그래서 플로르의 진을 치고서 거기서 놀기 시작하니까 플로르를 들락거리던 보수 성향의 아저씨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네. 카페가 완전 진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전통이 있어서 프랑스 사람들을 만날 때 매우 보수적인 사람한테 플로르에서 만나자 그러면 싫어하고 진보적인 사람한테 마고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은 난색을 표한다고 할 정도예요. 두 카페는 성격이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다 가면 되죠. 그쵸. 그러면 두 성향이 다른 각각 프랑스 사람을 만날 때는 스타벅스에서 만나면 되겠네요. 요즘 파리에도 스타벅스 몇 많이 군데 생겼더라고요. 아니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굉장히. 네. 네. 그리고 뭐 커피를 안 마시고 그러면은 근처에 또 맛집이 되게 많거든요. 네. 피에르 에르메라는 뭐 마카롱 맛집에서 만나시거나 피에르 마르콜린이라는 데서 만나시거나 뭐 빵집 드보브 에갈레라는 초콜릿집 뭐 등등 이런 데서 만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네네. 예, 오늘도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욱 상상력 풍부하게 찾아뵙겠습니다. Sunshine is kissing my face. You know what they say, you need to have darkness in order to see